안녕하세요. 올댓뷰티 아카데미 양채윤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피부학 및 화장품학 관련 기출 문제들을 풀이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피부학에서는 저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기능들과 그리고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의 특징,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세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외에 부속기관 관련된 문제들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실게요. 저희 첫 번째, 피부의 기능에 대한 문제 유형을 학습해 본 후에, 그리고 피부의 pH에 대한 문제 유형을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 이 층의 특징,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세포라던가 이런 기능들에 대한 문제들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피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2번, 피부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3번, 피부는 땀 분비, 혈관의 확장과 수축 작용을 통해 열을 발산하여 체온을 조절한다. 그리고 마지막 4번, 피부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 피부 내에서 비타민 B가 생성된다. 자, 피부의 기능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기능을 먼저 짚어보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 보호 기능입니다. 외부로부터 이제 충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나쁜 물질들이 흡수되지 않게 또는 내 몸 안에 있는 이제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런 보호하는 기능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온 조절 기능. 저희 피부에서는 땀을 분비하던가 이런 이제 모공의 확장과 수축을 통해서 체온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감각 기능이에요. 만졌을 때 뜨거운지 차가운지 또는 간지러운지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이제 피부에서도 그런 걸 담당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분비 및 배출 기능이 있어요. 땀이라던가 피지를 이제 분비해서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배출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피부에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흡수 기능이에요. 외부에서 영양물질들을 이제 흡수를 하거나 또는 자외선을 흡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이 호흡 기능. 우리가 살아가려면 호흡을 계속 해야 하는데 피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비타민 D 합성 기능. 우리가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먹어서 섭취를 해서 이제 피부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흡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자외선을 통해서 이제 피부로 흡수를 하는 이제 기능인데요. 이 흡수를 했을 때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서는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요. 그러면서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장 기능이에요. 우리 칼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제 영양 성분들을 몸 안에 또는 저장해주거나 또는 수분 같은 것들도 손실되지 않게 저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마지막이 면역 기능이에요.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건 보호 기능과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라던가 이런 구성 성분들이 내 몸이 아프지 않게 또는 내 피부가 아프지 않게 보호해 주고 방어해 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 중 피부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자, 피부를 보호한다. 저희 보호 기능 있었고요. 그리고 피부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쵸? 피부는 이제 우리 좋은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이제 흡수를 해주고 또는 이산화탄소, 나쁜 물질들은 배출시켜서 몸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 흡수와 그리고 배출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피부는 땀 분비,
혈관의 확장과 수축 작용을 통해 열을 발산하여 체온을 조절한다. 저희 체온 조절 작용도 아까 기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피부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서 피부 내에서 비타민 B가 생성된다. 자, 자외선 조사를 통하면 우리 피부에 비타민이 합성되는 건 맞지만 비타민 B가 아니라 비타민 D였죠. 네,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피부의 기능은 우리 보호 기능,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체온 조절 기능, 우리 혈관 확장과 수축 작용 또는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해줬고, 그리고 감각 기능. 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따가운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뭐 이런 기능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분비 및 배출 기능. 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찬가지로 흡수 기능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합성 기능, B가 아니라 저희는 B가 아니라 D가 합성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흡 기능, 우리 피부도 숨을 쉬어요. 그리고 저장 기능, 영양분들을 저장해주고 내 몸을 방어해주고 이제 지켜주는 면역 기능까지가 피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가장 이상적인 피부 pH의 범위는 1번 pH 3.5에서 4.0, 2번 pH 4.5에서 6.5, 3번 pH 6.5에서 7.0, 그리고 4번 pH 7.0에서 7.5. 자, pH가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피부의 pH는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짓는 이제 단위인데 저희 피부는 1에서 14까지 이제 pH 농도가 있고요. 1에 가까울수록 저희는 산성 피부에 가깝고 14에 가까울수록 알칼리성 알칼리성 성질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이에 딱 중간인 상태가 7이에요. 7. 농도가 7. 근데 여기서 우리 문제에 나왔을 때에는 가장 이상적인 이제 pH를 물어봤었죠. 이게 7 가운데 있는 이 피부가 우리 중성 피부이기는 하겠지만 중성과 정상은 비슷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중성은 딱 중간에 성질을 띠고 있는 거고 정상은 좀 더 좋은 좀 더 이제 이상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성으로 갈수록 이제 지성 피부에 가까워지는데요. 지성 피부에서 가장 큰 특징이 우리 피지 분비였어요. 피지 분비. 알칼리성은 우리 건성 피부와 가까운 형태인데 건조해지는 형태를 나타내고요. 근데 우리 지성이 너무 지성으로 갔을 때에는 이제 피지 분비가 과하게 분비가 돼서 노폐물들이 이제 달라붙거나 또는 피부에 뾰루지가 생길 수도 있었고 이제 이물질들이 많이 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드름 피부로 이제 변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유분과 수분이 모두 부족한 상태, 그래서 당기거나 또는 푸석푸석한 피부 형태였는데 우리 피부는 가장 좋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뭐 여드름도 없고 색소 침착도 없고 매끈해 보이고 광이 나는 이런 피부를 우리는 가장 좋은 피부다라고 하는데요. 이 피부에 여드름이 일단 트러블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의 피지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피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피부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이나 이런 세균들을 잡아먹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너무 과하게 많으면 피부에 좋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피지 분비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의 산성에 가까운 이 수치, 보통 4에서 6 범위
안에 들어가는 피부고요. 이제 수치로 얘기를 했을 때는 pH 5.5, 딱 요 중간 정도의 상태일 때,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을 때에 이제 피부는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pH는 5.5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pH. 근데 문제라던가 또는 교재마다 딱 이렇게 5.5라고 지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수치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4에서 6 또는 뭐 4.5에서 6.5 처럼 그 사이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내는 교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 5.5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 피부일수록 pH가 낮아 산성에 가까워요. 그리고 건성 피부일수록 pH 숫자가 높아져요. 그래서 알칼리성에 가깝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가장 이상적인 피부의 pH 범위는 우리 5.5가 가장 이상적이다. 요 수치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pH는 5.5 정도의 약산성일 때이다. 다음 중 표피층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2번 각질층, 과립층, 유국층, 투명층, 기저층 3번 각질층, 유국층, 투명층, 과립층, 기저층 4번 각질층, 투명층, 유국층, 과립층, 기저층 굉장히 뭔가 층 나와 있는데 헷갈리죠. 자, 표피층,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먼저 보시면 자,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총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표피 안에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각질층이 우리 피부에서 제일 눈에 보이는 이 피부를 각질층이라고 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이 순서대로 기저층이 표피에서는 맨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글자를 따서 많이 외워요. 각투, 과유기 순서대로 해서 표피층은 각투, 과유기 순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표피 아래 위치하고 있는 게 진피예요. 진피는 크게 두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두층과 망상층 이렇게 두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맨 아래 피하 지방 또는 피하 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층을 먼저 봤으니 다시 문제로 표피층 우리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우리 각투, 과유기 자, 몇 번일까요? 1번이었네요. 자, 표피층은 피부의 가장 위에서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부터 각질층부터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앞쪽에서 봤었던 각투과육이 표피층에 존재하며 면역과 가장 이제 관계 있는 세포 이제 1번 면역 보시면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이제 방어해주는 능력이에요. 가장 관계에 있는 세포는 1번 머켈 세포, 2번 섬유화 세포, 3번 랑게르한스 세포, 4번 멜라닌 세포. 자, 그럼 표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표피는 피부 가장 표면에 있는 층으로 이제 혈관 또는 신경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신진대사 작용까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표피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가장 외부 측면, 이제 표면에 존재하고 있어서 외부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구성되고 있는 이런 층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던가 그 안에 존재하는 세포들의 역할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첫 번째,
각질층을 먼저 보시면 자 역시나 제일 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가 라멜라 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라멜라 구조는 우리 벽돌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돌처럼 각질과 지질이 층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 라멜라 구조라고 하는데 얘는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이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천연보습인자 또는 NMF라고도 해요. 이 천연보습인자는 다양한 구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40% 정도 이제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리 현상, 피부에서 각질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이제 이 각질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는 이따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자 무핵세포로, 핵이 없어요. 무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층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투명층. 투명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든 피부에 존재하지는 않고요.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존재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른 얼굴 피부라던가 또는 뭐 팔, 다리 이런 부분에는 따로 투명층이 존재하지 않아요. 손바닥과 발바닥과 같은 이제 두꺼운 피부 조직에서 이제 발견되는 층이고요. 요 안에는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엘라이딘 같은 경우엔 그런 거 있죠. 물놀이를 장시간 동안 하거나 또는 사우나에 오래 있으면 손발이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요 성분과 관련이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투명층도 각질층과 마찬가지로 핵이 없는 무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립층이에요. 이 과립층은 각화 유리질 과립, 케라토하이알린 또는 케라토히알린이라고 읽기도 해요. 영어라서 읽는 발음의 차이인 것 같은데 자, 케라토하이알린이라는 과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립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자, 요 안에는 레인 방어막 또는 수분 저지막이라는 이제 방어막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제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 손실을 방지해주는, 막아주는, 정말 말 그대로 수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막이 이 과립층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얘는 유핵과 무핵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 위쪽까지는 전부 무핵세포였어요. 핵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부 유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극층. 자, 유극층은 우리 표피, 각투, 과육이 5개 층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이래요. 가장 두꺼운 층이고요. 자, 얘도 유핵세포예요. 이 아래서부터는 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랑게르한스 세포인데 이 랑게르한스 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면역과 관련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우리 면역이라는 게 방어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프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랑게르한스라는 세포예요. 그리고 기저층 같은 경우에는 가장 표피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층인데요. 여기는 세포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가 각질 형성 세포 또는 각화세포라고도 하고 케라티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포인데 우리 아까 각질층에 있었던 이 박리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이 각질 형성 세포는 처음에는 기저층에서 이제 생성이 돼요. 만들어져서 쭉쭉 한 약 4주 또는 28일 주기 동안 상태 변화를 하며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각질층에서 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때 같은 거 있죠.
여기서 생겼는데 점점점 한 달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위로 이동을 하고요. 결국에는 피부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박리 현상과 연결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색소 형성 세포예요. 색소세포 또는 멜라노사이트, 우리 멜라닌과 관련 있는 성분인데, 피부의 색깔을 이제 결정짓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소세포 또는 색소형성세포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촉각세포 또는 머켈세포라고도 해요.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까지가 기저층에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세포들, 이 위쪽 각질층과 투명층은 무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아래 과립층부터 기저층까지는 핵이 존재하는 유핵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포의 종류를 보시면 지금 우리 과립층이 아니라 우리 여기 유극층에 랑게르한스 세포, 우리 면역 담당 세포,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 케라티노사이트, 그리고 색소 형성 세포, 멜라노사이트, 다음 멜라닌 세포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촉각 세포, 머켈 세포, 이렇게 네 가지 세포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항상 기출 문제에서 나올 때 이 세포가 존재하는 층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는 이런 세포라던가 과립, 이런 물질들이 어떤 층에 존재하는지 묻기 때문에 이 층과 같이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보면 자, 표피층에 존재하며 면역과 가장 관계 있는 세포. 자, 이제 또 세포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 존재하고 있는지. 자, 우리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였죠. 자, 첫 번째, 우리 머켈 세포. 머켈 세포는 우리 피부 촉각을 감지하는 세포였고요. 섬유화 세포 같은 경우에는 표피가 아니라 이제 진피층에서 다음에 배울 진피층에 존재하는 세포예요. 다음 멜라닌 세포는 우리 색소 형성 세포라고도 해서 피부 색깔과 관련 있는 세포가 지금 멜라닌 세포였습니다. 그래서 랑게르한스 세포는 피부의 면역 기능, 피부를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을 림프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랑게르한스 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피부의 주체를 이루는 층이래요. 그리고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분되며, 자, 우리 유두층과 망상층 하면 바로 기억이 나셔야 해요. 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자리 잡고 있는 층은 1번 표피층, 2번 진피, 3번 피하 조직, 4번 기저층. 자, 우리 앞쪽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로도 풀었었던 거였는데, 자, 표피, 진피였죠. 자, 우리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이루어진 건 진피였어요. 표피는 각투가유기. 자, 진피 같은 경우에는 주체를 이루는 층이래요. 피부의 주체를 이루는 층으로 피부의 90%를 차지한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우리 앞쪽에 표피가 총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진피는 2개의 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두께가 좀 더 넓게 피부를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층은 진피입니다. 그래서 표피는 진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진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조직 외에 부속기관인 혈관, 신경관, 림프관, 땀샘, 기름샘, 모발과 잇모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진피, 진짜 피부예요. 우리 표피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보면 첫 번째 콜라겐, 교원섬유라고도 하고 또는 교원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탄력 섬유예요. 우리 피부의 탄력, 이제 주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련 짓는 그런 성분들이 요 안에 있고요. 그리고 무정형의 기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는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 그리고 기질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쪽에서 문제에 나왔던 섬유화 세포 같은 경우가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이제 합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엄마 같은 존재가 이제 섬유화 세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층,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쪽에 우리 표피, 자, 표피, 그리고 그 아래 진피, 그리고 그 아래 피하지방. 자, 이렇게 피부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표피는 각투, 과유기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진피는 표피와의 경계 부위, 유두층이 먼저 위에 있어요. 유두층. 그래서 유두 모양의 돌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계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혈관과 신경이 이 유두층에 존재하고 있어요. 다음 망상층, 유두층 그 아래 망상층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망상층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물 모양이에요. 얘는 망상, 그물망 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그런 형태로 망상층이 이루어져 있고요. 진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망상층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 부속 기관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게 망상층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두층과 망상층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요 사이사이에 이제 세포들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있어. 섬유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유두층과 망상층에서는 우리 여기에서 존재하는 세포, 섬유, 아세포, 그리고 비만 세포, 그리고 대식세포. 다 보호 역할을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까 앞쪽에서 우리 표피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있었죠. 멜라닌 세포, 각질 형성 세포, 또는 뭐 머켈 세포라던가 랑게르한스 세포 이런 세포가 표피에 있었다면 진피에는 섬유화 세포, 비만 세포, 대식 세포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문제에 나올 때 표피에 존재하는 세포인지 또는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인지 또는 표피에 존재하는 섬유인지 진피에 존재하는 섬유인지를 구분짓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꼭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보면 우리 피부의 주체를 이루는 층,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층으로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분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우리 교원섬유와 탄력섬유가 자리 잡고 있는 층은 진짜 피부인 진피였죠. 그래서 진피는 피부의 약 9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피부이었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교원섬유, 탄력섬유,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피하 지방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맨 아래 위치하고 있던 피하 지방, 피하 조직에 대한 문제예요. 자, 1번 체온 조절, 2번 외부 충격 흡수, 3번 새로운 세포 형성, 4번 영양분 저장. 자, 피하 지방의 기능을 볼게요. 첫 번째,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열의 손실을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좀 살 지방이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덜 탄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에 내 체온을 좀 더 많이 이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 탄력 유지. 좀 더 팽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신체 내부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제 흡수시켜주는 완충작용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피하 지방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 또는 에너지를 저장시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피하 지방 다시 기능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체온 조절, 외부 충격 흡수, 그리고 영양분 저장. 요거는 전부 기능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세포 형성. 자, 요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는 기능은 따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 지방의 기능들, 체온 조절, 내부 보호, 완충작용, 그리고 탄력 유지, 그리고 영양분 저장 등의 기능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피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저희 피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층을 빼고 나머지 부족기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